회장님, 아직도 깨어 계셨습니까? 우리 곁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로신의 의식이 돌아온 건 응급실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백로신은 눈을 뜨지 않았죠.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사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뇌 손상은 없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이송되어서. 그럼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이 정도라면 2, 3일 안에는. 백로신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사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백로신의 의식은 또렷했어요. 뇌졸중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백로신은 깨어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차연우. 5년간 자신의 비서로 일해온 그 여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백로신 곁엔 늘 가면을 쓴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굽실거리는 이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차연우만은 달랐어요. 아니, 달라 보였습니다. 회장님을 특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백로신은 몸에 힘을 뺀 채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샤넬 번호 5의 은은한 향. 차연우가 늘 뿌리던 향수였죠. 회장님, 연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듯한 떨림이었죠. 백로신은 그 떨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백로신은 침대에 누운 채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창문 쪽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대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연우의 규칙적인 숨소리까지. 의사 선생님, 회장님은 언제 깨어나실까요? 연우가 주치의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백로신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워낙 완벽한 연기자였거든요. 회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는 여자였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뇌 손상이 없으니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비서입니다. 가족은 해외에 계세요. 그렇죠. 아내 서정란은 지금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백로신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테지만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란과 백로신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거든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 사랑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연우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죠.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손이 백로신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회장님, 연우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가 몸을 숙인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백로신의 팔에 살짝 닿았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는 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백로 씨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연우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소리와 함께 습기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연우가 수건을 적시고 있는 모양이었죠. 제가 닦아드릴게요. 따뜻하고 촉촉한 수건이 백노신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백노신의 얼굴을 닦았어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뺨, 그리고 턱까지. 손길이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계시니까 평소보다 젊어 보이세요. 연우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백로 씨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평소에 연우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거든요. 항상 격식을 차리고 선을 지키던 여자였는데 수건질이 끝나자 연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백노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온기가 전해졌죠. 빨리 깨어나세요. 회사 일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걱정돼요. 그 순간 백노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우가 눈치챌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는 규칙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복도도 조용해졌어요. 연우는 여전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그녀의 한숨 소리가 백노신의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였어요. 연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도 없이 잠깐 멈춰 있더니 다시 침대 쪽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뿐이네요. 연우의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깊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새벽 6시 연우는 어김없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백로 씨는 이미 그녀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높지 않은 힐에서 나는 규칙적인 소리, 병실 문을 열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까지. 안녕하세요, 회장님. 연우의 인사는 늘 똑같았습니다. 마치 백로신이 깨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구름이 조금 있긴 하지만 햇살이 예뻐요. 연우는 백로신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베개를 조정하고 이불을 정리하고 침대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백로신이 깨어났을 때 어색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백로신이 정말 궁금한 건 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돌아가고 병원이 고요해지는 그 시간 말이에요. 회장님, 점심시간이에요. 연우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백로 씨는 먹을 수 없었지만 연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어요. 젓가락 소리, 반찬을 집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까지 모든 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해왔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맞죠? 맞았습니다. 백로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걸 연우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니 조금 놀라웠습니다. 5년간 함께 일했지만 개인적인 취향까지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로 끓였어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인데 정말 맛있거든요. 연우의 어머니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연우는
원래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업무 외의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의사의 회진이 있었어요. 주치의가 백노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우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깨어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네요. 혹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나요? 글쎄요. 드물게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나간 후 연우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백노신으로서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한숨 소리가 평소보다 깊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우는 또 다른 도시락을 꺼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백노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다들 회장님을 걱정하고 계시죠. 특히 이사님들이. 백노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라니. 아마 후계자 문제나 경영권 분쟁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백노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누가 회사를 맡게 될지 그런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과 달라요. 회장님이 빨리 깨어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연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백노신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간호사들이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병실에는 백노신과 연우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연우가 백노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으니 침묵만 흘렀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연우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침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들린다면, 아니, 들리지 않는다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백노신은 더욱 집중해서 연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연우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마치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노신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연우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때 연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회장님, 연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잘생기셨어요. 백노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용히 계시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연우의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백노신의 얼굴 바로 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백노신이 궁금해하는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뺨에 닿았습니다. 입술이었어요. 연우가 백노신의 뺨에 입을 맞춘 거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백노신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연우의 입술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러고 싶었어요. 연우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깨어 계시면 절대 못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백노신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혼수 상태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백노신이 놀란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하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연우의 감정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죠. 내일도 모레도 회장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연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다시 의자에 앉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약속은 백노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했어요. 연우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깨어날 수 없었어요. 더 알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연우의 진짜 마음을, 그녀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노씨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고 연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연우가 평소보다 일찍 왔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연우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일까요? 백노씨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이라니. 백노씨는 직원들의 생일을 챙기는 편이었지만 연우의 생일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회사 서류에는 분명 적혀 있었을 텐데. 원래는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회장님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연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포장지 소리였어요.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함께 축하해 주세요. 혼자서 생일을 축하한다니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백노씨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연우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다니. 초는 하나만 꽂았어요. 소원도 하나만 빌 거예요. 연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냥을 긋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빨리 깨어나시길. 그게 연우의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을 빌다니. 백노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촛불을 끄는 소리가 들리고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케이크를 먹으며 백노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릴 때는 생일마다 큰 파티를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불러서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혼자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백노씨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오후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죠? 간호사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침대 밑에 뭔가 떨어져 있네요.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우 씨, 이거 혹시 당신 거예요? 뭔가요? 연우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노트 조각 같은데 글씨가 적혀 있네요. 그냥 버려주세요. 메모지일 거예요. 연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호기심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일기인 것 같은데요? 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낙서예요. 연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이미 읽기 시작했어요. 10월 12일, 오늘도 회장님은 깨어나지 않으셨다. 다행이다. 그만하세요.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간호사는 이미 이상한 내용을 읽어버렸거든요. 다행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잘못 쓴 거예요. 연우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도 그걸 느꼈는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분이 깨어나시면 더 이상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의 진짜 얼굴을, 약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백노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일기였군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회장님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호사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만 읽어주세요. 연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본 그분의 약한 얼굴. 그건 내 거였다. 그분이 깨어나시는 순간 그 얼굴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백노신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우가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니. 연우 씨.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쓴 거예요. 깊은 뜻은 없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했어요. 검진을 마치고 나간 후에도 병실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회장님, 연우가 백노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백노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으실 리 없죠. 연우가 스스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들으셨다면 연우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아프신 걸 기뻐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백노신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연우의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연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 달랐어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회장님이 저만 볼 수 있는 회장님이 좋아요. 연우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백노신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평소보다 오래 병실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백노신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비밀을 아시게 됐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노신은 여전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손길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도 솔직해져서 다행이에요. 연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병실에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백노신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주목했어요. 연우의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날카로웠죠. 샤넬 번호 5가 아닌 다른 향기가 병실로 스며들었어요. 조말론의 포도꽃 향이었습니다. 백노신이 잘 아는 향기였죠. 정난.
백로 씨는 속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정란이 돌아온 거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란의 목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네, 급히 돌아왔어요.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정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아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분했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정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짐작하건대 침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연우 씨.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두 여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백로 씨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방을 호텔에 맡기고 왔으니 오늘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연우 씨는 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계속 지키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자신의 일이 있을 테니까요. 정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실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라. 정란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우 씨가 남편에게 그렇게 책임감을 느낄 이유는 없을 텐데요. 그 말에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낮에는 제가 있을 테니 연우 씨는 저녁에 오세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정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연우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연우가 병실을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정란과 백로신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존재감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정란이 백로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애정은 없었어요. 마치 업무를 보고하듯 무덤덤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컬렉션 준비하느라 바쁜데 정말 타이밍이 안 좋네요. 역시 정란답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는데도 자신의 일정을 먼저 생각하는군요.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했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정말 곤란해요. 정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짜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 비서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연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로 씨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당신이 쓰러진 후로 계속 병실을 지키고 있다면서요? 직원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정란의 의심이었습니다. 백로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대답할 필요는 없었어요. 뭔가 수상해요. 눈빛이 심상치 않더군요. 정란이 혼자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핸드폰이에요. 메시지가 많이 와 있네요. 정란이 백로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죠? 정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연우 씨한테서 온 메시지가 이렇게 많아요? 백로신도 궁금해졌습니다. 연우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니. 회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정란이 메시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모두 연우가 매일 밤 보낸 것들이었어요. 이상하네요. 혼수 상태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다니. 정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함께 축하해 주세요. 연우의 생일 메시지였습니다. 백로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직원이 고용주에게 이런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정상인가요? 정란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아, 사모님이 오셨군요. 네, 어제 돌아왔어요. 혹시 연우 씨에 대해 아시나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어제 일기장 사건을 정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우가 백로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까지 모두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정란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백로신으로서는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정란이 다시 백로신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 위험해요. 빨리 깨어나세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정란의 진심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지켜볼게요. 저녁이 되자 연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란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모님, 제가 왔으니 이제 쉬시죠. 아니에요. 저도 남편을 지키고 싶어요. 두 여자 사이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로 씨는 가운데 끼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럼 함께 지키시죠. 연우가 마지못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정란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있으니 연우는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어요. 대신 정란이 연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백로 씨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약간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란과 연우는 번갈아가며 백로신을 지켰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져만 갔어요. 백로신은 그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우 씨, 정란이 연우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유독 일찍 왔더군요. 네, 사모님. 커피 한 잔 하시지 않겠어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연우의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이면 돼요.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야기라면 여기서 하시죠. 남편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란의 말에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요. 두 여자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백로 씨는 혼자 남겨졌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30분 후 연우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정란은 보이지 않았어요. 연우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느렸죠. 회장님, 연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모든 걸 아시더군요.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백로 씨는 궁금했지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회장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회장님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도 연우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란이 카페에서 추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걸 말씀하셨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깨어나신다면 저를 해칠 거라고. 정란의 협박이었군요. 백로 씨는 아내의 차가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란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그냥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연우의 결심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든 안 깨어나시든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백로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우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깨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우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해요. 연우가 백로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길이 평소보다 더 간절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호텔에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연우가 백로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더 낮고 더 위험했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연우가 몸을 숙였습니다. 백로신의 귀에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회장님이 깨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백로신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연우가 자신의 연기를 눈치챈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처음부터요. 연우의 목소리에 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호흡 패턴, 심박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모든 게 혼수 상태와 달랐거든요. 연우는 백로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했어요. 그럼 왜 모르는 척 했냐고요? 연우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재미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저를 지켜보는 것처럼 저도 회장님을 지켜봤어요. 백로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우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매일 밤 입을 맞출 때마다 회장님의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연우의 손이 백로신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 바로 위에 말이에요. 지금도 뛰고 있네요. 빨리. 연우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무서우세요? 당연하죠. 저도 무서워요. 무엇이 무섭다는 걸까요?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저요. 회장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해치고 싶어 하는 저. 연우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랑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는 순수한 사랑. 연우의 손이 백로신의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하고 싶어졌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두고 싶었어요. 손가락이 백로신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좋아요. 회장님은 깨어 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저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 연우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연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 반짝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성 소리였어요. 주사기예요. 안에는 칼륨 용액이 들어있어요. 백로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칼륨 용액을 정맥에 주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도 돼요. 아직 쓸 생각은 없거든요. 연우가 다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이 정말로 깨어나신다면 연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는 이걸 써야겠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아니, 약속이었어요. 회장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는 없거든요. 특히 사모님과는. 연우의 질투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연우가 백노신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계세요. 저와 함께 둘만의 시간을. 연우의 마지막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다면 죽이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우는 주사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백노신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회장님. 연우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백노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연우의 위협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연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백노신을 더욱 끌어당겼어요. 이제 정말로 깨어나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 위험한 게임을 즐겨야 할지 백노신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정란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정란의 눈에는 전혀 평화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 씨, 정란이 연우를 깨웠어요. 연우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정란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밑에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있을 테니 가서 쉬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연우가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어요. 정란은 그런 연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연우 씨, 우리 이야기 좀 하죠. 여기서요? 아니요. 밖에서. 정란의 제안이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두 여자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백노신은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연우의 위협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복도에서 두 여자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30분 후 두 여자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란이 백노신을 불렀습니다. 저희가 결정했어요. 무엇을 결정했다는 걸까요? 연우 씨와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라니 무슨 합의를 말하는 걸까요? 앞으로는 연우 씨가 회장님을 전담해서 돌볼 거예요. 정란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연우를 의심하고 경계했는데 대신 정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역시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었군요. 첫째, 회장님의 의료진은 제가 선택한 사람들로 바꿀 거예요. 둘째, 병실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셋째, 정란이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회장님께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연우 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무서운 조건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건은 연우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았어요. 동의하시나요, 연우 씨? 정난이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연우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행하겠어요. 정난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난이 추가로 말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를 거예요. 그때마다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할 거고요. 감시의 의미였습니다. 연우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정난이 떠난 후 연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미있네요. 연우의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감시하려고 하시네요. 하지만 연우가 백노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감시 카메라요? 그런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연우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의료진을 바꾼다고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회장님을 직접 돌볼 테니까. 연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봤던 주사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요. 연우가 주사기를 백노신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아무리 감시하셔도 순간은 있을 거예요. 연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연우가 백노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 거예요. 영원히. 그 말의 의미를 백노신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연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었어요. 무서우세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연우의 위로 아닌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갈 거예요. 연우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동반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을 혼자 보낼 수는 없거든요. 연우의 사랑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사랑.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정난이 보낸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김 간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모님께서 자세한 지시사항을 주셨는데요. 김 간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 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연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회하라고 하셨고요. 더욱 철저한 감시였습니다. 혹시 연우 씨가 하시는 간병 업무도 제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물론이죠. 연우는 순순히 동의했어요. 하지만 백로 씨는 연우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간호사는 병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연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연우는 평소처럼 백노신을 돌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친밀한 행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도 속삭이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답답하시겠어요. 김 간호사가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감시받으면서 일하시는 거요. 김 간호사의 동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을 위한 일이니까. 연우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불만이 스며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김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기회예요. 연우가 재빨리 백노신에게 다가왔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이 모든 게 연우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무리 감시해도 저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김 간호사가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백로 씨는 이제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우와 정란의 신경전 속에서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란의 철저한 감시 체계 속에서도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어요. 김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연우는 재빨리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이에요. 연우가 백노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사모님이 의심을 키우고 있거든요. 연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연우가 주사기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곧 따라갈게요. 연우가 백노신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으려는 거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마. 백노신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손목을 잡았어요. 회장님. 연우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백노신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지만 몸은 멀쩡했어요. 그럼 모든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 백노신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그것도. 연우는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난 거였습니다. 그럼 왜 말리셨어요? 연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니까. 백노신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신고하실 거 아니에요? 살인미수로? 안 해. 왜요? 백노신이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재미있었거든. 백노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스릴은 처음이었어. 연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백노신이 연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의 위험한 사랑, 너의 광기, 너의 집착, 모든 게 흥미로웠어. 회장님. 그리고 백노신이 연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순간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백노신이 연우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어요. 키스가 끝나자 연우는 백노신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란이? 백노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간호사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 김 간호사가 백노신이 깨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김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부르러 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우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백노신이 연우를 안심시켰어요. 모든 걸 내가 처리할게. 곧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주치의가 백노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신기하네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언제부터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방금 전에. 백노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혼수 상태 중에 기억은 없으시겠네요? 전혀.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의사들이 추가 검사를 위해 백노신을 데려갔습니다. 연우는 병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2시간 후 백노신이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연우야. 백노신이 연우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도 내 비서로 일할 거지? 그럼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너는 날 사랑했을 뿐이야. 백노신의 관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지만 안 했잖아. 백노신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너의 모습도 매력적이었어.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회장님도. 그래, 우린 둘 다 이상해. 백노신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때 정난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백노신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여보. 정난이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응, 방금 깨어났어. 백노신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혼수 상태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정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백노신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정난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요? 아무것도? 정말. 백노신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정난은 연우를 바라봤어요. 연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시죠. 정난이 제안했습니다. 아직 좀 더 있을게. 왜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백노신이 핑계를 댔어요. 연우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줘야 해. 정난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난이 나간 후 백노신과 연우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백노신이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연우는 마침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네, 회장님.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정난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1달이 지났습니다. 백노신은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했고, 연우는 여전히 그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연우가 백노신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응, 그래. 백노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서류가 아닌 연우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고요. 오후 2시에는 연우가 일정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백노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회장님? 아니야, 계속해. 백노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병실에서 나눈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모님과 함께하는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정남과의 만찬은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정남과 백노신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어. 그대로 진행하자. 그날 저녁 백노신은 정남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했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부부 같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몸은 완전히 회복됐어? 정난이 와인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완전히. 다행이네. 그런데 정난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우 씨는 어때? 여전히 열심히 일하나? 그럼 아주 잘하고 있어. 백노신의 대답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난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혼수 상태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정난은 여전히 뭔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 의식도 없었는데. 백노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연우 씨가 좀 이상해 보여. 예전과 달라. 달라? 응.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정난의 관찰력은 예리했습니다. 그냥 내가 회복되어서 안심하는 거겠지. 백노신이 넘어가려 했지만 정난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정난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여자의 직감을 믿거든. 그 말에 백노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난이 얼마나 눈치챘는지 궁금했어요. 정난아. 백노신이 진지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뭐? 우리 이제 정리하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정난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백노신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야. 백노신이 정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필요에 의해 함께 있을 뿐이야. 정난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연우 씨 때문이지? 역시 정난이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아. 백노신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있어? 나는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어. 백노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 정난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래. 백노신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어요. 웃기네. 그 여자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정난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었구나. 백노신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알지. 병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거든. 정난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연우가 주사기를 들고 백노신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것도 진짜 사랑이라고 할 거야? 정난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 백노신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쳤구나, 정말. 정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 하지만 정난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혼 조건은 내가 제시할게. 좋아. 백노신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연우 씨에게 경고해줘.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정난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틀 후 정난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백로 씨는 걱정되어 사람을 보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백로신에게 보고했어요. 어디에 있어? 파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비서가 망설였습니다. 뭔데? 이혼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서명하셨고요. 정난이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연우 씨에게 편지도 왔습니다. 편지? 백로신이 의아해했습니다. 편지는 정난이 연우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정난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백로신과 연우는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특실 병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바뀌었네요. 연우가 빈 침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 백로신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뭘? 저 같은 위험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걸요. 전혀. 백로신이 연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워. 두 사람은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된 곳에서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연우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백로신이 연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분명히 지루하지는 않을 거야. 병실 창문 밖으로 하얀 백합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왔어요. 정난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로신과 연우는 그 백합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위험하고 광적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짜였습니다. 병실 밖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랑과 광기, 욕망과 위험이 뒤섞인 그들만의 이야기가 말입니다.